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론과 논증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363쪽에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까지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과 효과에 대한 논증을 여러 가지의 본인의 주장, 의견, 근거를 들어 쭉 논리적으로 입론을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반대측 토론자가 이런 동물 실험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동물을 위해 이루어진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체 실험이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체 실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지금 바로 대체가 가능한 단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이유 대체 실험이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었다면 지금 현재 실제로 동물 실험이 대체 실험으로 이렇게 바뀌어졌겠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찬성 측이 아니요 라고 할 줄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이런 반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체가 가능한 단계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이 아니요 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면 현재 시점에는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여전히 필요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성 측이 이야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두 부분 쭉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성 측이 본인들의 발언에 대한 한계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라고 이런 한계를 인정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대체 실험들이 빨리 대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예요? 반대측 토론자의 교차신문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찬성 측이 입론에서 말했던 대체 실험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 잘 지적하면서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반대측 제1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이번엔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364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입니다. 앞서 찬성 측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고 대체할 방법이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동물 실험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예요? 이 논제에 대한 반대측의 가장 큰 주장이겠죠. 그렇죠?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럼 이번에도 이 주장에 대한 뭐예요? 여러 가지의 또 주장과 의견, 근거를 펼쳐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반대측 주장 1이에요. 자, 첫 번째로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물 실험이 동물의 교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중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여 이 주장 1에 대한 뭐예요, 여러분? 1에 대한 어떤 이유, 그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네요. 두 가지의 근거가 나옵니다. 현재 동물 실험이 엄격한 법적 규제 아래서 실행이 돼서 미국에서는 이런 동물복지법도 시행을 하고 음식, 온도, 식수, 환경 등을 감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주장 1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쵸? 첫 번째 근거는 이런 동물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이고요. 또 각 동물 실험 기관 내 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계획서를 심사하고 또 적절한 방법으로 식물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두 번째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을 펼치면서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 근거 두 개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한이라고 해서 두 번째 주장을 펼치네요.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매우 큽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주장을 펼치네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여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없어요 라고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증이었거든요. 여기 우선 잠깐 정리하세요. 첫 번째로는 필수 쟁점 중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증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이익이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 또 어떤 필수 쟁점이 있었어요? 효과와 이익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다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효과와 이익에 관련된 논증 부분입니다. 효과와 이익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이런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이바지를 해요 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주장 2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바지를 해요 라고 하면서 근거 있네요. 뭐였어요? 캘리포니아의 이 생명연구협회에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대요. 그쵸?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유에 대한 주장 이유 근거가 되는데요. 이 근거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생명연구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때요, 여러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니까 뭔가 신뢰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있죠. 그쵸? 출처가 명확한 이런 근거를 지금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근거와 사례를 듭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슐린이 발견이 됐네요. 이게 첫 번째 이런 근거에 대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35만 명에 이르던 소아마비 환자 수를 200여 명으로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소아마비 백신 이것도 두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 B형 감염 백신이 일어났어요. 개발했어요.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쭉 인간에게 비치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 두 번째, 이익이 매우 크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벽을 구하는 이런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를 한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며 캘리포니아의 이런 혁명연구협회 그리고 사례 세 가지를 들면서 본인의 주장을 타당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36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셔서요, 여러분. 그리고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찬성 측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정책 논제의 어떤 필수 쟁점 중에 이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해결 방안에 관련된 논증입니다.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의약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우선 여기가 뭐예요? 주장 반대측의 세 번째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대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주장 3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찬성 측에서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의 대체 방법으로는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기가 불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이 주장 3의 근거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생명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세대 시간이 짧아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신속성의 측면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시간을 줄이는 신속성에서 아주 좋은 실험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확성, 신속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니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세 가지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네요. 여기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반대측의 입론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에 대해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이제 교차 신문을 해야겠죠. 366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그럼 반대측에는 동물에게는 이 존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첫 번째 신문, 즉 질문을 던졌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아까 분명히 이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최소화하고 방법을 묘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동물 실험에서 일어나는 이 확대를 완전히 예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있었어요? 아까 본인들이 입론에서 제시했던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것은 동물 실험을 거쳤는데도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의약품의 안정성을 정확하게 검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세 가지의 어떠한 검증을 거치죠.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대측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네요. 동물 실험을 거치긴 했지만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 질문에 대한 뭐를 합니까? 답변을 합니다. 만약 그때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면 임산부 그리고 태아에게 이런 치명적인 독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차 신문을 할 때는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어떤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의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분명히 찬성 측이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반대측 너네 주장에 뭔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반대측이 근데 그거는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때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이고요. 이제 이 이후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두 번째 입론, 반론, 그리고 판결이 쭉 이어지겠죠. 그쵸? 여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학습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저번 시간에 2페이지까지 다 정리했고요. 마지막 3페이지만 정리하면 돼요. 3페이지 제재 정리, 토론의 논제, 필수 쟁점하면서 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의 토론의 구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선 토론을 옮긴 글을 전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금 작품은 뭐예요? 이런 토론을 옮긴, 이런 토론 전사문임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성격은 당연히 토론을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이런 동물 실험을 열심히 중심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제는 제재랑 비슷하게 적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적으시면 돼요? 이 의약품 개발을 정리하세요. 위한 동물 실험을 어때요? 해야 하냐? 하면 안 되냐? 그쵸? 금지할 것인지 금지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거에 여부를 묻는 이러한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쭉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의 논제는 뭐였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죠. 이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어째야 해요, 여러분? 금지해야 한다가 논제였죠. 여기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방식은 여러분 우리 어떤 신문이었어요? 반대 신문식 토론을 활용하여
토론을 진행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필수 쟁점 3가지가 있었는데요. 문제와 해결 방안과 효과와 이익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동물 실험이 가지고 오는 이런 문제가 과연 중대하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 해결 방안으로는 동물 실험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체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방안이 과연 동물 실험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현재 그 방안이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효과와 이익은 동물 실험을 어떤 대체 방안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효과와 이익이 뭐보다요? 우리 했죠? 비용보다 큰가? 이거를 봐야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3가지를 쟁점으로 삼아 어떠한 효과 혹은 이익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쭉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토론 분석해보면 입론, 찬성 1은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뭐라고 해야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야겠죠. 그 다음 3번째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반론. 반대 2가 모든 동물 실험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간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또 대체 실험이 지금 당장 동물 실험을 뭐 할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면 동물 실험은 여전히 어째야 합니까?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입론은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여러분 반대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당연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뭐예요? 이익이 크다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본인들의 근거와 주장이 타당해지겠죠. 그러면서 찬성 측 1이 반론을 펼칩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뭐예요? 존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 반론이 여러분 뭐예요? 이게 교차신문이죠? 그쵸? 여기도 또 이 현 규정이 동물 실험에서 일어나는 이런 동물학대를 완전히 뭐예요? 예방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했죠. 협상까지 다 나가고 나서 이 찬성과 반대측 입장을 검토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거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입론, 그렇죠. 논제 설정이랑 입론 쓰기 진로에 맞춰서요. 이거 준비해 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생각해서 오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교과서 367, 8, 9 학습활동 푸시고요. 선생님이 모범 답안 드릴 테니까 그 모범 답안 바탕으로
본인이 부족한 점 보충해 보시고 모르시는 점 있으시면은 질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토론과 논증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협상과 갈등 해결 374쪽 진도 나가 드릴게요. 꼭 잊지 말고 학습 활동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